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의 모든 것을 꼭꼭 집어 알려주는 공감 스페셜리스트 박현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공감 문화, 왜 확산시켜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한계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근원적인 해결은 공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이죠. 또 세계 1위의 제품이 6개나 됩니다. K컬처, K방위산업은 또 어떤가요? 여러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지수도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엔 묻지마 범죄까지 기승을 부려서 거리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된 그런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분노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처방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바로 공감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으로 불리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갈등 비용 분석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과거 전경련에서 조사한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세계 3위이고요. 또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산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인 639조의 비기면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갈등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갈등으로 인한 이 손실 비용만 줄여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진영 갈등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라는 하나인데 국민은 둘로 이렇게 쪼개진 느낌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최고 불신기관은 국회이고 또 국회와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무당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현상도 진영 갈등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젠더 갈등은 어떤가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 대립으로 젊은 남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또 출산율 0.7% 거의 인구 소멸을 우려해야 되는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각종 갈등으로 국민들은 쪼개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공감 스페셜리스트로서 공감학적인 관점에서 갈등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내 집단이 외 집단 사람들에 대한 공감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집단이 무엇인가요?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를 나온 것처럼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내 집단에 속한 사람끼리는 공감을 더 잘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런 유대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내 집단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가 있는데요. 바로 외집단입니다. 나와 공통점이 없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을 외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집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공감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걸 내집단 편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내집단 편향으로 인해서 외집단에게는 벽을 쌓거나 경계심을 갖고 혐오하고 공격을 합니다. 내집단 편향으로 인해서 외집단 사람에게 공감 결핍을 보이는 이런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가 아주 고질적 병폐가 된 것입니다. 평소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경계 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또 성별이 다르다고, 또 세대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외집단에 속한 사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공감 결핍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 결핍,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감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감력을 향상시키면 공감의 원심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족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집단에서 국가로, 또 국가에서 세계로 이렇게 공감하는 범위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력을 높이면 외집단에 대한 그런 이질감과 적대감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집단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넓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게 됩니다. 공감의 원심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또 공감력은 리더의 영향력도 강화시킵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나의 영향력을 이 내 집단에서 외 집단으로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공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척만 하는 그런 가짜 공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집단을 넘어서 외 집단 사람들까지 유대감을 형성하려면 진성 공감을 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내가 공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받은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공감을 해준 것입니다. 진성 공감이란 커뮤니케이션만의 차원이 아니고요. 또 스킬 차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성 공감이란 내적 성품에 기반한 그런 공감이어야 합니다. 리더가 내적 성품에 기반한 그런 공감을 펼친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런 리더 앞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려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감력은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데요.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의료진을 훈련시킨 결과 의사들 공감력이 크게 향상되고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만일 정치 지도자가 공감력이 향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도자가 펼쳐나갈 그런 국정 현안과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공감을 시켜서 그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리더가 직원들에게 공감력을 발휘하면요. 내 심정을 충분히 알아준다 여겨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직원들이 적극 협력해서 성과가 높아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글로벌 공감 지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기업의 경쟁 우위와 그리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또 기업 이윤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요즘 조직에서도 MZ세대와 소통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런 갈등도 한결 완화될 수 있겠죠? 이 공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들의 자살이 이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학생들 간에는 왕따와 학폭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고립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나와 다른 외집단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어 대립과 갈등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공감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리더들이 퍼져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도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요? 공감은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력을 높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감 문화를 널리 전파해야겠죠? 제 동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감 문화 확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